세르반테스 돈키호테. 1장입니다. 이름은 일부러 생략하겠지만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창을 꽂아둔 창꽂이, 낡은 방패, 앙상 마른 말, 수렵을 하기 위한 사냥개 등을 갖추고 있는 한 신사가 살고 있었다. 양고기보다도 쇠고기가 많은 범벅, 저녁에는 대개 고기를 곁들인 야채, 토요일에는 고기 부스러기 요리, 금요일에는 완두콩, 일요일에는 어린 비둘기나 그 외 몇 가지 곁들인 음식, 그것으로 소득 4분의 3을 소비했다. 그 나머지는 휴일에 입는 좋은 감으로 만든 저고리와 벨벳 바지와 구두로, 그리고 평소에는 최고급 천으로 만든 옷으로 부자 노릇을 했다. 그의 집안에는 40이 갓 지난 가정부와 아직 20이 안 된 조카딸, 그리고 그의 말에 안장을 얹기도 하고 정원 손질과 농사일도 하는 젊은이가 한 사람 있었다. 이 신사는 50이 가까운 사람으로 몸은 단단하고 홀쭉하며 얼굴에는 살이 없었는데 아침엔 일찍 일어나고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의 성씨는 키아다라고도 하기도 하며 케사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한 추리에 의하면 그의 성이 케아다였을 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여간 그런 건 우리 이야기와는 별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한치라도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오. 이 신사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물론 한 해의 대부분은 할 일이 따로 없는 그였지만 기사담에 관한 책을 애독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런 책을 어찌나 탐독하고 즐겼는지 사냥하는 것을 잊을 정도였고 더구나 그의 토지 관리까지도 잊을 지경이었다. 기사담에 대한 열성과 사랑으로 인하여 끝내는 그런 책을 사들이기 위하여 많은 토지를 팔아치웠으며 구할 수 있는 한 자꾸만 책에다 책을 사들였다. 그 중에서도 이름 높은 실바의 펠리시아노 작품들을 가장 사랑했다. 그의 유려한 문체와 복잡 미묘한 문장이 특히 사랑의 미러에 이르면 진주처럼 보였던 것이다. 특히 내 이성을 박대하는 그대의 비이성의 이유가 내 이성을 약하게 만드는 까닭에 나는 그대의 미모를 탓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말이라든가, 별과 더불어 그대의 신성을 신성하게 지켜주시는 높은 하늘은 그대의 위대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도다 하는 식으로 쓰여진 애정에 대한 문장이나 결투 신청의 내용을 읽을 때는 이 가엾은 신사는 거의 제정신을 잃다시피 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느라고 며칠씩이나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하기는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아리스토틀을 무덤에서부터 깨워 일으켰다 해도 그 역시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긴 했다. 그는 또한 기사 벨리아니스가 주고받은 상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치료한 의사의 재주가 아무리 훌륭하였다고 해도 그의 얼굴과 몸뚱이는 온통 상처와 흉터투성이었을 것이라 믿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하튼 그 끝이 없는 모험담의 속편을 계속하겠노라는 약속과 함께 책을 끝맺어 놓은 그 저자를 그는 가상히 여겼다. 또한 때때로 자기 자신이 직접 붓을 들고 저자를 대신해서 약속된 속편을 쓸까 하는 충동도 느꼈다. 만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커다란 생각이 그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해냈을 것이고 그 결과도 무척 좋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 노인은 이야기책에 미쳐서 밤에는 황혼역으로부터 동틀 무렵까지, 낮에는 동틀 무렵부터 어두울 때까지 책을 읽어댔다. 그래서 잠은 부족하고 독서는 과다하여 그의 뇌는 말라버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책에서 온갖 마술, 언쟁, 전투, 도전, 부상, 구애, 연애, 고민, 기타 황당한 소리들로 자기 정신을 가득 채웠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읽은 황당무계한 얘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착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상의 어느 역사도 그런 이야기보다 더 진실된 것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시두르이 디아즈가 대단히 훌륭한 기사임에 틀림없지만 사납고 무서운 거인 두 놈을 한 칼에 두 동강을 낸 불타는 칼의 기사에게는 비길 수 없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헤라클레스가 땅의 여신인 데루라의 아들 안티우스를 팔로 목 졸라 죽일 때 사용한 기술보다 론세스 발레스에서 마술에 걸린 롤랑을 죽인 베르날도 델 카르피오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인 모르간테를 대단히 칭찬했다. 모르간테는 하나같이 오만불손한 거인 족속에 속하였지만 그 혼자만이 상냥하고 예절이 발랐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는 혼자보다 몬타르반의 레이나르도를 가장 칭찬하였는데 특히 그가 그의 성으로부터 뛰쳐나가 만나는 자마다 재물을 강탈하고 바다 건너 이교도의 나라에서 역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순금으로 된 마호멧의 상을 훔쳐오는 것을 읽었을 때 최고의 찬사를 퍼부었다. 그러나 배반자 갈레논을 한 번 발길로 냅다 차줄 수만 있다면 그의 가정부뿐이 아니라 조카딸까지 내줘도 좋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렇게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그는 세상의 어떤 미치광이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이한 공상에 빠졌다. 즉 자기 자신이 편력기사가 되어 철갑을 입고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편력하며 자기가 책에서 배운 온갖 것을 자신이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며 온갖 위험과 재난에 몸을 내맡기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신의 모성과 영광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 가련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용감한 무술로 말미암아 자기가 적어도 흑해 남한을 다스리는 트레비존트 황제쯤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묘한 쾌감에 도취되어 그의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서둘렀다. 그가 맨 첫 번 한 일은 수백 년 동안 까맣게 잊혀서 구석에 처박혀 녹이 슬고 곰팡이가 핀 조상들이 쓰던 갑옷을 닦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정성껏 그것을 닦고 수선을 하고 보니 커다란 결함이 한 가지 나타났다. 즉, 그 투구는 얼굴 가리개가 없는 단순한 철모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두꺼운 종이로 일종의 반가리개를 오려가지고 이 결함을 교묘히 고쳤다. 그렇게 만든 가리개를 투구에 갖다 붙이니까 완전한 투구꼴이 되는 것이었다. 하기는 그것이 칼날의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한가 보려고 칼을 뽑아 두 번을 내리쳤더니 웬걸 첫 번 공격에 일주일이나 걸려서 만든 그 물건이 단박 결단이 나고 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에다 철사를 붙여가지고 얼굴 가리개를 다시 만들었으나 두 번 다시 시험을 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 물건을 그냥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는 자기 말을 조사했는데 그의 말은 바싹 말라서 발굽은 온통 갈라지고 가죽과 뼈밖에 없다던 고넬라 말보다도 흠이 더 많았지만 그의 눈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뷰세팔로나, 엘시드의 바비이카보다도 더 뛰어난 말로 보였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무슨 이름을 붙일까 생각하는데 꼬박 나흘을 소비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유명한 편력기사의 말인 동시에 또 본래 이를 데 없는 그 준마에 유명한 이름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고로 그는 그 말이 주인이 편력기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말이었고 또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찾아내려고 했었다. 주인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말도 그가 겪어야 할 새로운 생활과 사명에 알맞은 장엄하고도 당당한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공상과 기억에서 여러 번이나 지었다가는 지워버리고 고치고 취소하고 다시 지은 끝에 드디어 그를 로신한데라고 부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이름은 참말 고상하고 부르기 쉬웠고 또 지금의 지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평범한 말의 으뜸이었다는 사실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10쪽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